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대선 국면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측의 이 두뇌 싸움이라고 해야 합니까? 전략 전쟁도 치열합니다. 이제 거의 굳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 지금 여론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일주일 만에 상당히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의 이 차이, 지지율 차이가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근접한 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중도층입니다.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중도층이 지난주에는 윤석열 쪽으로 몰렸다가 이 10% 가까이가 지금 와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쪽으로 몰렸다.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가 됩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부분이 좀 무산이 되는 분위기, 거기에다가 토론회도 있었고요. 또 여권에서 코로나로 인한 그 소상공인 보상, 이 부분이 추경에서 통과를 했고요. 또 하나는 전략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윤석열을 빼고 모두 뭉치자. 윤석열 후보는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당시의 민주당과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르다. 이 갈라치기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막판 숨가쁜 두뇌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중심에는 결국 돌고 돌아 안철수입니다. 송은재 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나와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제 수위는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어제 공개적인 경고를 받고 수위는 좀 낮아졌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수원 유세에 노쇼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나오지 않은 것도 또 괜찮습니다. 안철수 후보 쪽에 보여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단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좀 기분 나쁘다라는 걸 표시해도 괜찮은 것이고요. 문제는 오늘 아침에 이제 수위는 좀 낮춰졌지만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면 그만한 예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정도를 했는데, 지금은 이준석 대표가 그 말하는 수위나 이런 것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도 많고 일정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견제 부분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견제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 자신도 이야기했다시피 단일화는 자기의 몫이 아닙니다. 합당 부분은 자기가 약간 개입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단일화는 자기의 몫이 아니고, 자신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선 국면에서 합당 이야기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와도 그건 원론적인 수준입니다. 단일화 얘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제는 빠지는 것이 맞다. 견제의 효과도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 분명히 해두고요. 민주당에서도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이 지금 전쟁이 났는데, 이 전쟁이 이번 우리 대선에 또 영향을 미친다. 이 전쟁이 난 것과 함께 뒤섞여서 김혜경의 초밥, 법인카드를 쓰는 이 문제가 뒤섞입니다. 유권자들에게 어느 게 더 크게 다가갈까?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새로운 또 자료가 나왔다. 그 김만배의 녹취록, 그 부분을 놓고 계속해서 이게 공개됐다, 저게 공개됐다, 서로 입맛에 맞게 공격을 하고 이러는데, 또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라고 해서 또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래서 정치가, 선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어디서 무엇이 터질지 모르고, 또 사람들의 심리, 또 사람들의 생각이,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이 정말 연예인처럼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점을 보러 간다든지 역술인을 찾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다. 그 역이라는 게 그런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변화를 읽는 것이다.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해 간다. 일주일 전만 해도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무난한 어떤 승기를 잡는 것이 아니냐 보였는데, 또 이렇게 위기가 온다. 이런 변화. 그러니까 많이 역술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오늘 아침 며칠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그 백재현 교수라는 분, 그 동물을 비유를 해서 관상을 보는.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악어상이다. 이재명은 살쾡이상이다. 또 김건희 씨는 공작상이다. 공작상이라고 했죠. 그 다음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퓨마상이다. 재밌게 봤는데, 역술에 대해서 저도 역술을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고, 정치인들과 함께 역술을 보는 인연도 있었는데, 상당히 이렇게 일리가 있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 보면 지나고 난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좀 짜집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어쨌든 동물에 비유하는 것은 재밌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막판 이제 대선에
승부가 결정됩니다. 이 막판 결정의 핵심은 누구냐? 핵심 변수는 누구냐? 안철수입니다. 돌고 돌아 안철수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전체를 보면 이번 대선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도 싸움입니다. 선거 구도가 만들어진 그것을 뒤집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이번 대선은 선거 구도는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가 한 번도 50% 이하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정권 교체의 바람, 이 구도는 계속됐고 여기에 윤석열 후보가 주역이 되면서 윤석열 후보의 승리는 그 차이는 모르겠지만 승리 분위기다, 느낌이다라는 게 지금 거의 오랜 전문가들, 선거를 해온 사람들의 어떤 감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수치로 안 나오니까요. 수학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상도 보고 역학도 보는 이유가 너무나 힘들고 복잡하니까요. 변화무쌍하고. 그런 분위기인데 구도를 뛰어넘지는 못한다라는 분위기인데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으로 던진 카드가 윤석열을 빼고 다 연대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중국의 2500년 전에 제가 전국시대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요.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였지 않습니까? 진시황. 당시에 7개 나라, 7국이 있었죠. 진나라와 6개 나라가 있었죠. 진나라가 가장 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나라를 놓고 나머지 6개 나라가 모두 연대하자라는 것이 합종이었고요. 합종연횡입니다. 이걸 깨자고 하는 것이 이 합종을 깨는 것, 그걸 깨기 위해서 진나라가 개별적으로 각 나라에 초나라, 연나라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연횡을 맺습니다. 이렇게 연대를 맺습니다. 개별적으로. 깨는 거죠. 깨고 진나라의 의도대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합종연횡의 결과 연횡이 이깁니다. 진나라가 결국 천하를 통일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합종연횡, 이 지금 이재명이 들고 나온 이게 개헌론이죠. 헌법을 바꿔서 다당제로 가겠다. 그 다음 안철수, 심상정 모두에게 정치적인 기반을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그쪽에서 원하는 지금 책임 총리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자. 그 다음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중대 선거구제로 하자. 위성정당, 민주당 자기들이 위성정당을 해놓고선 그거 하지 않겠다. 이제 비례대표로 해서 다당제로 구축을 하자. 개헌을 하자. 대통령도 중임제로 하자. 이런 카드를 내서 합종하자는 겁니다. 윤석열을 놓고 모두가 다 진나라를 놓고 6개 나라가 합종했듯이 모두 연대했듯이 윤석열을 고립시키자라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카드입니다. 이 마지막 카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깨지는 순간 이재명은 다시는 회생할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깨지느냐? 전국시대에도 이게 깨졌습니다. 진나라가 이 합종을 깨버렸습니다. 어떻게 깨느냐? 합종이라는 것이 일단 구도에서 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그러니까 대세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진나라가 대세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전략상. 인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이게 지금 천하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종을 하는 것은 마지막 승부수인 겁니다. 윤석열을 고립시켜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이 구도를 뒤집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재명의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그러면 2500년 전 전국시대처럼 이 합종을 깨기 위해서는 연횡을 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나라를 빼고 6개 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초나라를 비롯해서 큰 나라들 한두 군데만 진나라와 손을 잡아버리면 이 합종은 깨지는 겁니다. 균열이 생기는 것이죠. 큰 나라 지금 안철수입니다. 안철수가 가장 중요한 인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돌고 돌아 안철수가 된 겁니다. 문제는 합종을 꺼낸 이재명이나 지금 연횡을 생각하는 윤석열의 지금 큰 그림은 계속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유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이 있었다면 저런 이재명 같은 진보의 후보로 내세웠겠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호남에 가서 꼭 이야기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에서 이야기해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는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초밥 이야기 또 하지 않아도요. 이 결이 다른 부분 아닙니까? 대장동.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지금 내고 있는 제안은 집권하고 나서 함께 공동개혁 정부를 함께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이재명이 합종을 하는 그 바탕은 국회 권력을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개헌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 크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 민주당 많은 사람들도 안철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안철수와 연대하자라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 더불어서 적폐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공동개혁을 하면서 국정을 이끌어가자라는 메시지를 안철수 후보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도 개헌론을 통해서 합종을 던지고 윤석열도 안철수에게 후보 단일화 카드를 던지고 있으면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완주할 경우도 계산을 해서 양쪽 다 모두 지금 지지율을 높이는 방향, 그것까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전략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승부처는 안철수고 시점은 이번 주말입니다. 안철수가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느냐, 정말 안철수를 기분 좋게 하고 안철수를 자존심을 세워주고 체면을 세워준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면 그렇게 하죠. 근데 그거로 해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치적 계산도 해야 되고 안철수의 미래에 대한 약속도 있어야 하고요. 복잡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로 해결되지 않는다. 여러 수십 가지의 요인들이 작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5년간 안철수의 정치 비전에 윤석열이 나으냐 이재명이 나으냐라는 부분이죠. 누구를 믿을 수 있고 어느 길이 안철수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죠. 이재명은 믿을 수 없고 이재명 민주당과 안철수가 손을 잡았을 경우에 앞으로 이때까지 경험했듯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안철수가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안철수는 계속 보수 지지층에 확실하게 메시지를 보내왔던 겁니다. 여기에서 안철수가 다시 진보 쪽으로 돌아선다면 내각제 개헌을 한다든지 안철수가 총리를 노린다든지 또 이런 식이라면 얘기는 다릅니다. 그런데 안철수가 대권을 생각한다면 진보 이재명 쪽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일단 기회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뭘 제안을 해야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하지 않고 윤석열과 손을 잡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삼고초려를 해서 안철수의 체면도 세워줘야 되고 안철수의 정치적인 명분도 줘야 되고 많은 작업들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해줘야 될 부분은, 그러니까 명분으로는 안철수 후보와 함께 국정개혁에 나서겠다, 국정 운영을 함께 하면서 정치개혁에 나서겠다, 그 정치개혁에 나서는 주역으로서 안철수 후보에게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겠다, 그 보장하는 방법으로 합당도 있을 수 있고 연대공천, 연합공천도 있을 수 있고 책임 총리제도 있을 수 있고 많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안철수 후보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다. 만약 마지막 순간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더라도 안철수 후보로 가 있는 5, 6%, 6, 7%의 지지율을 절반 이상은 윤석열 후보가 끌어와야 한다. 그 절반을 끌어온다라는 게 2, 3%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10%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저 중도층, 저게 지금 이걸 지켜보고 있거든요. 저 중도층이 지금 오늘 밤 토론, 정치 주제 토론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번 주말 윤석열이 안철수와 어떻게 소위 연횡하느냐라는 걸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이 이제 답을 내놓아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뭘 잘못했는지 많은 비판도 했고 안철수 후보의 책임론도 분명하게 했고 마지막 결정은 윤석열 후보가 결국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 그 부분을 한번 오늘 토론 또 이번 주말 안철수와의談判, 이 부분을 한번 지켜볼 대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중국 전국 시대의 그 합종연횡, 거기에 비유를 해서 지금 대선 전국을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재미는 좀 있지만 그럴 겨를이 있느냐, 그럴 틈이 있느냐, 지금 숨가쁘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대선 후보들 또 부인들을 그 동물의 상에 비유해서 그 백재현 교수가 계속 지금 며칠째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도 꽤 재미있는 얘기들입니다. 이렇게 역술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볍게 참고할 요인, 워낙 숨가쁜 경쟁이고 워낙 변화무쌍하니까 참고할 요인 정도라면 재미도 있고 또 충분히 들어볼 만한 그런 얘기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